안녕하세요, 버스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셨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TV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소중한 친구가 이런 예쁜 스카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80%를 이해하고 20%만 기억하면 되는 효율적인 교과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교과서 공부의 중요성, 교과서 읽는 순서, 단원명과 학습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공부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전문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저의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학년에 비해서 읽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학생들은 교과서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본문을 잘 읽었지만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교과서 본문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교과서 본문의 공부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책상에 이동해서 책을 펴놓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더욱더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게 공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법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자, 교과서 공부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절대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펜끝으로 정확히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중요 내용과 중요 단어가 있을 경우는 밑줄과 네모, 동그라미를 치면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밑줄도 있고 물결 표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이렇게 많은 기호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니?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동그라미,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별표, 이럴 때는 물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호를 정해서 교과서에 표시하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밑줄과 동그라미만 사용해서 교과서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는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문단은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짤막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의 제목이 있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부분을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과 주제, 중심 단어가 같다면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만 접속어가 있다면 하나의 문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단의 의미 꼭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읽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한 번 읽으면서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지 않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고 나서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단어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화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문화지역 구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다양한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구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날개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문화경관, 문화경관이구나. 문화경관, 인간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땅 위에 만들어 놓은 모든 생활 모습.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땅 위에 만들어 놓은 모든 생활 모습이 문화경관이구나. 그리고 나서 본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문화와 문화경관. 문화와 문화경관은 뭐하니까 문화와 문화경관이 되겠죠. 자, 한번 쭉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문단을 한번 읽고 나서 중심 단어를 먼저 찾는 겁니다. 중심 단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중요 단어를 찾는 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정확히 이해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아래는 보면 문화 경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문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경관은 종교 경관, 언어 경관, 건축 경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 자, 이러한 문화 경관은, 이 문화 경관은 칠 필요 없겠죠? 우리가 문화 경관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문화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밑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문화지역의 구분. 문화지역 구분.
이렇게 제목은 동그라미를 하시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이곳의 중심 단어는 문화 지역입니다. 문화 지역을 먼저 중심 단어를 먼저 찾으시고요. 문화 지역은 비슷한 문화가 나타난 지역을 문화 지역이랍니다. 자,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지역은 어떻게 해요? 종교, 언어, 민족, 의식주, 다양한 문화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꼭 밑에도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법례를 보시면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지도까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꼭 날개부터 보시는 겁니다. 폴란드 통나무로 만든지 폴란드는 통나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통 가옥의 재료에 따른 문화지역 기본, 전통 가옥의 재료에 따른 문화지역 구분이구나. 그러면 법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화지역이 구분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탈리아는 돌로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심 단어는 문화지역 나누는 기준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기준에 해당하겠죠. 두 지역을 하나의 문화지역으로 묶기도 하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즉 문화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문단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이게 꼭 먼저 한번 읽고 나서 중심 단어를 먼저 찾고 중요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곳의 중심 단어는 문화지역 구분 중에서 유럽에 대해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럽을 이렇게 먼저 중심 단어를 찾으시고요. 그리스도교가 크게 영향을 미친 곳, 그렇죠? 하나의 문화지역. 유럽은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문화지역이겠네요. 종교적인 부분. 종교는 그리스도교로 단일하지만 전통 가옥의 재료는 지역마다 다르다. 자, 이곳에 달랐죠? 자, 예를 들면 이탈리아 전통 가옥은 돌로, 폴란드는 통나무로. 가옥의 재료를 기준으로 할 때는 두 국가는 다른 문화에 속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도 꼭 보셔야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세 나라에 해당하죠.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게요. 자, 보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다른 나라네요. 자, 세 나라네요. 이게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자, 동아시아. 지금 이건 동아시아에 해당되겠네요. 한자 문화지역. 자, 한자 문화지역이고, 그 다음에 젓가락 문화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교 문화지역에 속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속하고, 그 다음에 전통 복장으로 기준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한복, 중국은 지파오, 일본은 기모노. 그리고 구분되고 음악극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는 창극, 중국은 경극, 일본은 가부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래 보면 우리나라의 창극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판소리를 기본. 그다음 중국은 경극, 과장된 얼굴로 과장된 분장. 성격 표현, 일본의 가부키, 섬세한 동작과 화려한 분장. 자, 이렇게 교과서 본문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과서 본문 공법 잘 알아보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꼭 펜을 잡고 읽고자 하는 활자를 펜 끝으로 짚어가면서 밑줄이나 기호를 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밑줄과 기호는 다음 반복 학습할 때 여러분의 공부 역량을 더 발휘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꼭 문단을 나누면서 중심 단어 찾고 그 다음에 중요 단어 밑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세 번째,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기억의 개수를 줄이라는 거. 그래야지만 80%를 이해하고 20%만 기억하면 되는 효율적인 교과서 공부법이 완성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으시죠? 연상기억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상기억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렸던 8개 기초장 그리고 80개 기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기초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네, 80개 기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알려드린 기초는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장을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기억하는 훈련도 해보고 그래야지만 기억력이 향상되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과서에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과목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중요하니까 꼭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뽑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